세계에서 가장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에서 단기간 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이뤄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방글라데시인데요.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이런 기적적인 성장의 배경에는 한국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의류 기업이 방글라데시에 공장을 세우면서 지금 국가 경제 81%를 먹여 살릴 만큼 중요한 산업으로 떠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쯤 되면 한국에 엄청 고마워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방글라데시 언론들은 지금 나라 전체가 한국으로 도배된 것의 심각성을 느끼면서 조바심 섞인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방글라데시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방글라데시는 한때 전 세계에서 9번째로 가난한 국가에 랭크될 정도로 못 살던 국가였습니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하루에 무려 15시간씩 쓰레기를 주워야 간신히 입에 풀칠을 하고 산다는 말이 돌았을 정도인데요. 그랬던 방글라데시가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국가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2011년 이후 방글라데시는 연평균 6%대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더니 2022년에는 1인당 GDP가 파키스탄과 인도를 모두 추월하며 무섭게 도약 중이죠. 방글라데시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가파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 다름 아닌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1억 6천만 명이 넘는 방글라데시의 경제는 농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인구에 비해 경작지가 너무 작아 방글라데시 정부는 풍부한 인력을 이용한 산업에 진출하기를 희망했죠. 그 와중에 구세주처럼 손 내밀어준 게 바로 한국인데요. 이때 마침 한국은 중국 등의 저임금 국가들의 부상으로 봉제 의류산업의 경쟁력을 잃어가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임금이 낮고 노동력이 풍부한 방글라데시를 발견했고 방글라데시도 자신들에게 찾아온 절호의 기회를 덥석 잡았는데요. 그렇게 한국 봉제의류 회사들은 1979년 방글라데시에 밀려들기 시작했고 오늘날까지 그 숫자는 약 200여 개에 이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날 방글라데시 경제를 먹여 살리는 주축이 되었는데요. 그 규모가 얼마큼이냐면 2022년 방글라데시의 의류 산업의 수출액은 457억 달러로 하나로 무려 63조 원이 넘습니다. 이게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비중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방글라데시의 국가 수출에서 무려 81%가 의류 산업이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며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어서 의류 수출 규모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방글라데시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공장이 들어온 것이 신의 한 수로 작용해 국가의 운명을 뒤바꾼 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경제 전문가들도 왕성한 의류 수출이 지금 방글라데시의 폭발적인 경제 성장을 만들었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러니 방글라데시 정부는 자국의 의료 산업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어준 한국 기업에 늘 감사하며 찬사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성장 잠재력을 갖춘 방글라데시에게도 큰 숙제가 있었습니다. 많은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교통 인프라인데요. 특히 대도시는 좁은 도로에 택시와 오토바이가 꽉 들어차 대기오염과 교통체증이 심각했습니다. 오죽하면 방글라데시에서는 도로가 꽉 차자 무리로 간다는 발상까지 떠올렸죠. 실제로 방글라데시에 가보면 페리를 비롯해 작은 배들까지도 시민들로 꽉 차 있는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런 극악한 교통정체를 해결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준 것도 물론 한국이었습니다. 방글라데시 최대의 공사인 파드마 대교가 개통됐는데 여기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이 유감없이 발휘된 것이죠. 당초 방글라데시 중남부를 반으로 가르고 있는 파드마 강에는 다리가 없어 사람들이 배로 건너가곤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시간이 지체되는 데다 강에 빠지는 위험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글라데시 정부는 파드마 대교를 건설하기로 결정하며 여기에 사업비 3조 1천억 원을 투입했는데요. 그런데 이 파드마 대교의 건설을 맡은 중국 업체는 몇 년이 지나도록 완공은커녕 기술력 부족으로 교각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워낙에 지반이 약한 탓에 지지력을 확보하는 데 애를 먹은 건데요. 유럽 유명 업체의 자문을 구해봐도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방글라데시 정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국에 SOS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도로교통기술원과 고려대 지반연구팀이 머리를 맞댄 결과 이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버리죠. 파일 하단부에 디귿자 형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을 덧대는 방식을 적용해 교량 건설에 필수적인 지지력을 확보했고 그 덕에 파드마 대교가 무사히 건설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건데요. 이에 감격한 방글라데시 교량청은 아예 파드마 대교의 운영을 중국을 제치고 한국에 맡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무사히 완공된 파드마 대교는 오늘날 안정적인 운행은 물론
효율적인 물류 운송까지 동시에 이뤄냈죠. 영국 매체인 파이낸셜 타임즈 역시 이 같은 소식에 주목하며 한국이 손댄 방글라데시 파드마 대교가 단 1개월 만에 후진국 역사상 처음으로 30년 이상 지속된 교통 체증을 해결했다고 대서특필할 정도였는데요. 이쯤 되면 한국에 엄청 고마워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지금 방글라데시를 한국이 전부 도배해버린 상황에 방글라데시 언론들은 적지 않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방글라데시 젊은이들은 한국 브랜드 사랑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사랑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이기 때문인데요. 일례로 방글라데시에는 한국 제품은 퀄리티가 좋다는 인식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 삼성이나 LG 등 전자제품들도 자국 내에서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현대, 기아 브랜드의 자동차도 방글라데시에서 인기가 높은데요. 이뿐만 아니죠. 때는 2020년 무렵 팬데믹으로 인해 사회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한국 콘텐츠 시청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안 그래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던 방글라데시인들에게 엄청난 한류 열풍이 불어 닥쳤는데요. 젊은 세대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한국어를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K-팝, K-콘텐츠에 푹 빠져 있을 만큼 열풍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들의 입장에서야 뿌듯하고 감사한 일이지만 이 사태를 심각하게 느낀 방글라데시의 한 매체는 한류 문화적 침략이라는 주제로 기사를 내보낼 정도였는데요. 방글라데시 매체 모던 디플로마시가 발표한 기사인데 그 내용을 보면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에 느끼는 불안감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아래는 그 내용을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한국 문화의 영향으로 방글라데시 젊은이들은 대화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한식을 먹는 것은 시대를 앞서 나가는 징표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젊은이들은 벵골 노래를 듣거나 벵골 드라마를 보는 대신 한국 드라마, 영화, 노래에 푹 빠져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문화 위기를 겪고 있는 방글라데시에서 이러한 한국 문화는 문화적 침략으로까지 여겨집니다. BTS나 한국 문화의 팬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고유 문화를 잊고 한류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숫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류에 지대한 영향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글라데시는 장기적으로 끔찍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즉, 전 세계적으로 한류가 불어닥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방글라데시에선 자국 콘텐츠를 외면하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기성세대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그들이 이토록 우려하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지금 방글라데시에는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그 목적이 한국행을 위해서인 젊은이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한국어 능력 시험에 통과해 한국에 와서 취업하려는 목표를 갖고 한국어 공부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 취업이 되면 방글라데시보다 최소 7배에서 많게는 10배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어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현재 한국은 베트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16개국을 고용 허가제 송출 국가로 지정했는데 이들 중 방글라데시 인구가 단연 압도인데요. 현재 방글라데시 노동자 17,000여 명이 한국의 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데 점점 더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런 현상은 막을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방글라데시인들이 한국 생활을 마친 뒤 다시 자국으로 돌아간다면 그들이 번 외화가 방글라데시로 흘러드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또한 분명 한국에서 경험했던 선진적인 인프라나 기술을 현지에도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 비관할 일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죠. 결과적으론 한국이 방글라데시에 가져다준 이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오늘날 이토록 한국에 열광하는 방글라데시인이 이토록 많은 결과로 나타난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두 나라가 서로 좋은 파트너 관계를 쭉 유지할 수 있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